네, 자 언제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시간이죠. T트렌드 이경현 컨설턴트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오늘은 또 어떤 또 재미난 아이템을 갖고 오셨는지. 자, 오늘의 첫 번째 아이디어 어떤 겁니까? 네, 금주에 소개시켜드릴 서비스는요, 디지털 알약 서비스입니다. 디지털 알약 이름이 어떻게 되죠? 헬리우스입니다. 헬리우스. 네,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환자에 대한 그 복약한 그런 정보들이 네. 주치의나 아니면 간병인에게 모바일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서비스입니다.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? 약을 먹으면 끝인데. 네, 그 약 속 안에는 먹어도 되는 조그만 칩이 들어있고요. 네. 그 칩을 먹게 되면 이제 그 약을 먹었다는 그런 복약 정보가 이제 태블릿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. 오, 약에 칩이 부착되어 있다고요? 네, 약 속 안에 들어있는 거죠. 굉장히 좀 뭔가 사이버그틱하면서 뭔가 이게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, 자 그러면 이 센서 칩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요? 어떻게 구동하는 겁니까 이게? 이게 먹어도 되는 칩이 구동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위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전기를 받아들이게 되고요. 센서가 구동이 되면 몸에 붙였던 패치에서 네, 그 약을 복약한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몸에 어떤 그 센서를 하나를 부착을 하고 있는 거네요? 네, 건전지가 들어있는 패치를 붙이게 돼 있고요. 붙이고, 위 근처에 붙여야 돼요. 위 근처에. 네. 그렇게 아래 되고 약을 근처는 먹게 아니고 위 근처에. 네. 네, 그렇게 약을 복약을 하게 되면 네네. 네, 이제 센서에서 네, 이제 복약을 했다는 이제 정보가 네, 인식이 되는 겁니다. 아, 그 위 근처에 이 패치를 부착을 해놓는다는 것은 약이 위로 들어가면서 네. 뭔가 어떤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굉장히 놀라운데, 근데 이런 서비스가 왜 필요한 거죠? 위험한 약이거나 항상 이렇게 제 시간에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런 약에 대한 투약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서비스가 될 겁니다. 어허.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는 게 까먹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러면 일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아이템 중에 네.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 신호,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도 있더라고요. 네. 그거와 이렇게 이제 먹고 나면 먹었다라는 어떤 정보가 주치의, 간병인에게 전달된다. 이게 결합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, 그러면 이 센서, 칩, 네. 이 약에 들어가 있다는 이 칩 말이죠. 이거 먹으면 안전한 겁니까? 네, 뭐 작년 그 7월 달에 FDA에서 이제 그 식약청, 미국 식약청에서 네.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승인이 났었고요. 승인이 났어요. 네, 그리고 2010년에 그 패치에 대해서도 네,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됐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 칩이 이 몸속에 들어가서 녹는 건가요? 아, 이게 몸속에서 녹는 건 아니고요. 네. 네, 사람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. 배설물을 통해서 또 배설이 되는군요. 네. 아하. 이쪽 분야의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, 향후 어떤 전망이 어떻습니까? 네, 뭐 제약회사에서도 그 약에 대한 이제 제조에 대한 이제 생산량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에 대한 관리도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. 뭐 최근에 오라클에서 투자를 한 그런 이유가 제약회사를 겨냥한 그런 이제 비즈니스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공급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하여튼 진짜 그 심각한 어떤 반드시 약을 먹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두 번째 아이디어 어떤 겁니까? 네, 두 번째 서비스는 네. 개를 산책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웹 서비스나 아이폰 앱을 통해서 그 강아지를 산책하고 싶어하는 이제 강아지 주인이요. 네. 네, 그 개를 산책해주는 사람을 이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. 산책을 시켜준다. 이런 서비스 말고 다른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까? 네, 그 강아지를 산책해주는 이런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산책하는 사람들이 이제 산책한 경로를 그 라이브 맵을 통해서 산책한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요. 뭐 중간중간에 뭐 강아지가 뭐 볼일을 본다거나 뭐 이러한 정보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뭐 산책로에서 강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메일로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. 좀 안심할 수 있겠네요.
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뭐 어떤 비용 어느 정도 드는가요? 30분 산책을 하는데 $20 비용이 들고요. $20라고 하면은 싼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이 비용이 그 높은 이유가 네. 개를 산책해주는 그 워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요. 이 워커들을 이제 검증을 이 된 사람들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그 워커라고 불리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? 네, 이 워커들에 대한 이제 백그라운드 조사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. 뭐 개를 뭐 이렇게 관리를 한 그런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개를 한 마리 이상 키웠다는 이런 증거가 필요하고요. 이런 사람들을 이제 면접을 2차 면접까지도 보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통과를 한 사람만이 네, 이런 워커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요, 이 산책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다. 네.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? 뭐 강아지가 뭐 이렇게 다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다니다가 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을 물었다든가 네.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.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네, 그런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스위프터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? 네, 지금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. 네. 1년 동안에 이제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. 뭐 1시간에 30불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비스가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? 뭐 국내에도 애견을 기르는 그런 인구도 굉장히 많죠. 많다라고 네. 얘기를 들었고요. 그리고 집에 강아지가 있을 경우에 뭐 강아지들도 우울증이 있다고 그럼요.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국내에도 이러한 간단한 이런 아이디어지만 이런 서비스 적용이 뭐 충분히 가능하고 성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네요. 예상이 됩니다. 이 낯선 사람을 보면 굉장히 또 두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이 워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이 기술, 네. 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동물에 대한 어떤 사랑, 이런 애정,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이 가장 적합할 것 같네요. 네. 네. 자,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